안녕하세요. TV 똥덩이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에듀케이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민동필이고요. 사교육가 정말 문제일까라는 주제로 이제 4부 시작하도록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3부에서 했던 그 이야기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학원은 고기 잡는 방법, 예, 방법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학교는 고기 잡는 방법에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그 과정도 포함을 시키려고 한다, 노력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가 난다라고 했죠. 실제 효율적인 면에서 보자면은 고기를 잡는 쪽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두뇌가 발달을 한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면 실제 접근법은 이방 쪽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캐나다의 교육 시스템은 실제 이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엄청난 연구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는 게 이제 그렇게 원만하게 이 진행이 되지는 않고요. 자, 그런데 학원에서 가르치는 건 이쪽이고요. 그러면은 그런 이 문제는 한국의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조금 이상하죠? 네? 분명히 대학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고기 잡는 방법이 아니라 고기 잡을 때까지 과정을 포함해서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결과를 얻어가야 되는데 그게 연구잖아요. 학문. 예.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처음에 시작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라든가 어떤 하나의 관찰한 내용들 중에서 이건 왜 이렇지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면서 그것을 결론에 이르러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될 수가 있구나. 이거를 저희 이러한 두뇌 능력을 쌓는 곳이 대학이란 말이죠. 대학이에요. 예. 그런데 시험 문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이게 종합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면 이유는 하나예요. 결국은 대학에서도 이 과정을 가르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이 과정을 가르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고등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을까? 못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대학도 이걸 과정을 가르치지 못해요. 네. 제가 왜 이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과정을 가르칠 수가 있었다면 모든 학교 교육이 어떠한 형태로 바뀌어야 되냐면요. 바로 이거죠. 제가 뭐죠? 제 학문 그러니까 연구의 형태로 바뀌어야 돼요. 왜? 문제나 어떤 관찰한 내용들이 하나의 주제가 있을 때 그 주제를 찾아가면서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결과를 찾아낸다. 이 과정에는 실험도 있어야 돼요. 비교 관찰도 있어야 돼요. 말 그대로 대학원이에요. 대학원. 그런데 대학 4년 동안에 대학원처럼 연구하고 실험하고 할까요? 아니죠. 가르쳐 주는 대로 실험도 따라하고 가르쳐 주는 대로 배우고 익히고 바로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리고 대학 생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학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가 아니라 졸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은 뭘까요? 고기 잡는 방법이에요. 아이러니하죠? 네. 고기 잡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대학에서 초점 맞추는 게 뭐냐면은 고기 잡는 방법들을 잔뜩 해서 가르쳐 줘요. 야, 저기 뭐야 이 저 진화론은 이런 것이고 이 진화론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것이고 이건 이런 거야. 이렇게 가르치죠. 수학도 자 이런 저희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거는 이렇게 풀고 학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다만 대학에 가면은 그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학원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을 배워야 된다라고 한다면 대학에서는 대학에서의 필요로 하는 전공 과목의 지식을 이런 식으로 배워야 된다. 딱 이 두 가지밖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수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을 때 보나마나 제가 볼 때는 대학에서 교육을 연구한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 연구를 그 바탕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그 학생들은 말 그대로 고기 잡는 방법을 많이 익힌 학생들이고 그래야 대학에 와서 전공에서 그 수많은 그런 어떤 이 고기 잡는 방법 다양한 고기 잡는 방법들을 더 많은 고기 잡는 방법들을 배우고 익혀서 그나마 그걸 가지고 사회에 나왔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그러한 학생이 배출이 될 수 있고 그래야 그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런 기술을 요구하는 회사에 취직이 될 수 있다. 딱 이거예요. 그래서 전문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기계를 다루는 기술이라고 한다면은 이 대학에서는 기계를 직접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 그 지식의 선에서 얼마만큼 많은 지식을 알고 있도록 그 소화를 해서 알고 있어서 그 필요한 지식들을 언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지 고거의 차이라는 얘기예요. 네. 바로 그 두 개의 차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 잡는 방법들 이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의 그 수업이 아니라 학원의 수업이 더 적합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학교는 학교는 왜라고 하는 호기심을 통해서 아이들이 두뇌를 발달하기를 바라죠. 하지만 실제로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생들은 많은 지식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방법을 빨리빨리 찾아가면서 새로운 방법들이 주어졌을 때 그런 것들을 소화해서 찾아낼 수 있는 학생들이죠.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완전히 천지 차이를 내는 그런 접근 방법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오느냐?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려 볼게요. 어떤 사람이 내가 등산을 하려고 해요. 등산. 자, 그래서 여기 산이 이렇게 있고 내가 이제 등산을 올라가요. 어? 자,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뒷동산처럼 작은 산에서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네. 등반을 할 수 있어요. 왜? 작은 동산이니까 여기는 따로 준비를 해야 될 준비물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쫄래쫄래 올라갔다가 다 못 올라가겠으면 내려오면 돼요. 네. 자, 그런데 이제는 뒷동산이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인제 그 이 산 중에서 뭐 여기 저기 뭐죠? 위슬러에 있는 산을 하나 올라가려고 한다라고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거기는 산이 높아요. 뒷동산 올라가듯이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럼 준비물이 필요하죠. 자 그러니까 거기다가 산에 그 가는데 가파른 정도 지형이나 이런 걸 따라서 등산하는 방법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등산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찾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등산하는 방법을 가지고 올라가면 돼요. 자 그런데 인제는 이게 아니라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필요할까요? 등산 방법서부터 또 경험을 통한 그 과정서부터 준비 과정서부터 이 방법들이
모든 것들이 종합이 돼야 돼요. 또 혼자서 올라가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요소들이 다 그 위험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인제 학교 공부이자 그 이제 수능 시험이자 대학에서 접근하는 방법이죠. 뭐냐면은 고기 잡는 방법. 바로 이거예요. 고기 잡는 방법을 좀 가르쳐서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여러분들 인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은 "수능을 통해서 학생들의 수학 능력을 평가한다."라고 하지만 이 수학 능력은 뭐냐면요. 방법을 찾는 수학 능력이에요. 방법을 찾는 수학 능력. 자, 이 이야기가 뭐냐? 여기다 하나를 덧붙여야 되겠네요. 문제 해결 또는 주어진 목표 성취, 그것을 위한 방법을 찾는 공부 방법을 요구를 한단 말이죠. 자, 여기에는 두뇌 능력 중에 뭐가 필요하냐면 "어떻게,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방법을 찾는 두뇌 능력만 있으면 돼요. 자, 이게 비유를 하자면 뭐에 비유를 할 수 있냐면요. 사자들이 사냥을 하잖아요. 그죠? 사자들이 사냥을 할 때 목표물이 목표물이 움직임에 따라서 사자들은 무엇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요거를 판단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인간과 사자의 차이가 뭐냐면은 사자는 즉흥적으로 그 이 목표물이 먹잇감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고 자신들의 움직임을 결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람은 목표물이 정해지면 무엇을 어떻게라고 하는 걸 가지고 목표물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을 조금은 체계적으로 따라가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자는 본능에 따라서 자리를 잡고 움직여 가면서 목표물에 따라서 그 가는 방향을 바꾼다면, 여기는 조금은 체계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에베레스트를 올라갈 수 있도록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사고력이 들어가요. 예. 사고력이 발달을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떻게라고 하는 거는 사냥을 하듯이 목표를 설정해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목표물이 눈에 보여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에베레스트 산이 정상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에베레스트 산 정상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산을 밑에서 살펴보면 여기 가다가 여기까지는 자갈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눈덩이, 뭐 얼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물을 정했으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생각을 하고 그거를 계획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이게 뭐를 뜻하냐면은 일단 방법을 찾기가 쉽다는 거예요. 찾기 쉽다.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거기다가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누군가가 한번 올라갔다 오면 그러면 방법을 찾기가 더 쉬워요. 여기 누군가가 올라갔다 온다는 게 뭐냐면은 바로 학원의 강사나 선생님들이죠. 교사들 또는 강사들. 네. 올라갔다 왔어요. 이미 방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 줘요. 그리고 많은 것을 올라갔다 왔다 보니까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거기 할 땐 이렇게 가면 돼. 거기 할 땐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학생들로 하여금 방법을 스스로 생각하기를 바라면서 수업을 하고 가르치지만, 실제 학생들은 뭐 하냐면 경험을 한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을 그냥 흡수를 해 버리니까
방법 자체를 스스로 생각하도록 그걸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는 방법만을 가지고 그냥 올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수능이 가진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왜? 수능이라고 하는 그 시험 문제로는 학생 스스로 이 방법을 찾아내게끔 처음부터 만들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이 문제는 이것과 비슷하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접근법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해본 것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조금 바꿔가지고 사고력을 시험 문제를 풀면 되니까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회 현상하고 이제 제가 요 다음에 저희 맞물려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실제로 이게 사회 현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그리고 일반인들의 모습까지 다 포함을 해요. 예. 자, 어쨌든 그러면은 이 4부를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이어지는 5부에서 실제 이제 요것들이 불러오는 사회 현상이 어떤 게 있는지를 제가 함께 연결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